누군가 청가시 덩굴 줄기 위에 동그란 알을 낳았습니다. 청띠 신선나비의 알입니다. 갓 태어나 초록빛을 띠던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는 첫 탈피를 거친 후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곤충이 그렇듯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제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어느 시기든 애벌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먹고 성장하는 일이죠. 이 녀석은 세 번째 탈피를 하고 있군요. 굵고 노란 가시가 꽤 위협적입니다. 누구를 향한 무기일까요? 첫 순위는 아마도 기생벌인 고치벌일 겁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치벌은 애벌레의 몸에 알을 주입하려 하고 애벌레는 독을 뿜어 고치벌을 떨구려 합니다. 둘 다 필사적입니다. 고치벌의 완패입니다.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도 완전히 지쳤지만 어쩌면 끔찍한 일은 면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치벌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나비가 되지는 못하겠군요. 고치벌이 찔러놓고 간 알들이 부화해서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몸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치벌 애벌레들은 숙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고치를 만듭니다. 아직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품을 떠날 때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고치벌 애벌레들에게 조종당해 좀비가 된 숙주는 육식성 노린재 같은 적이 나타나면 속이 텅 빈 몸을 휘둘러 이들을 쫓아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해롭지 않은 송충이일지라도 애벌레는 필사적인 방어의 몸짓을 그치지 않습니다. 곤충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거나 몸을 동그랗게 말아 고치를 품은 모양은 영락없이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모습입니다. 언뜻 모성애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애벌레의 허무한 몸짓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위탁어미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면 숙주의 삶도 끝이 납니다. 살아남은 나비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동안 고치벌도 같은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
새로운 고추벌이 세상에 나올 시간입니다. 오, 그런데 얼굴이 다르네요. 색깔도 훨씬 화려합니다. 이 녀석은 고추벌이 아니라 금좀벌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나 할까요? 금좀벌은 남의 고치에 알을 낳아 기생하는 기생벌 위의 기생벌, 즉 중복 기생체입니다. 좀벌들이 한 차례 빠져나간 후 다시 새로운 얼굴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고치의 진짜 주인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종을 과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치벌입니다. 비록 금좀벌에게 중복 기생을 당하긴 했지만 오늘도 고치벌은 또 다른 숙주를 찾아 꽃밭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관계를 우리는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산호는 공생관계를 설명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산호초 주변에는 늘 작은 물고기 떼들이 몰려 있는데요. 복잡한 산호의 몸이 은신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호에게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는 따로 있습니다. 산호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각종 조류와 세균들이죠.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당분을 만들고 질소를 고정해서 산호에게 줍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산호는 이들에게 영양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제공합니다. 산호와 조류,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산호가 아니라 조개입니다. 몸무게가 200kg까지 나가는 대왕조개죠. 이 조개의 속살에는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살고 있는데요. 대왕조개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대부분을 이 조류들이 만들어줍니다. 팔라우 남부 지역에 있는 해파리 호수는 황금 해파리들의 천국입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황금 해파리는 특별한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유유히 살아갑니다. 해를 따라다니며 광합성하는 공생조류들이 몸속에 있기 때문이죠. 조류 역시 해파리 덕에 햇빛을 따라다닐 수 있으니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완벽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공간을 나누고 먹이를 나누죠.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우호적이기만 할까요? 지구는 협력으로 가득 채워진 평화의 행성일까요?
바다와 육지가 겹쳐지는 땅, 드넓은 갯벌에도 기생이라는 생명의 드라마는 존재합니다. 부상당한 여치 한 마리가 갯벌에 추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몰려드는 곤충들은 딱정벌레과 곤충인 꼬마 기랍잡이입니다. 이 공격적인 육식 곤충은 여치의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온몸을 분해해버립니다. 꼬마 기랍잡이는 행동도 아주 재빠릅니다. 몸 길이 대비 이동 속도가 치타의 10배나 됩니다. 짝짓기도 순식간에 해치우죠. 짝짓기를 마친 암컷이 갯벌 근처 모래 속에 알을 낳아 묻어두면 얼마 후 열심히 모래구멍을 파고 있는 유충을 볼 수 있습니다. 유충은 굴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 위에 달린 눈으로 바깥을 살피면서 열심히 집을 관리하죠. 개미 한 마리가 길을 잃었나 본데요. 개미는 꼬마 기랍잡이 유충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순식간에 사냥 종료. 꼬마 기랍잡이 유충의 보금자리는 개미들의 무덤이지요. 또 다른 사냥감이 나타난 걸까요? 이 녀석은 꽤나 호전적으로 보입니다. 사냥감이 겁도 없이 꼬마 기랍잡이 유충의 모래 굴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집주인이 몸을 사리네요. 이 녀석은 개미가 아니라 개미를 닮은 기생벌 굼벵이 벌입니다. 꼬마 기랍잡이의 천적이죠. 녀석은 지금 제 알을 키워줄 숙주를 잡으러 왔습니다. 굼벵이 벌에게도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산란을 위해 굴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잡아먹히는 일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순식간에 마취를 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성공입니다. 일단 마취가 되면 굼벵이 벌이 자기 몸에 무슨 짓을 해도 꼬마 기랍잡이 유충은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목적을 달성한 굼벵이 벌이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굴의 입구를 모래로 막는 일이죠. 꼬마 기랍잡이 유충은 말 그대로 생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꼬마 기랍잡이 유충의 몸에는 굼벵이 벌이 붙여놓고 간 알이 남았고, 굼벵이 벌이 어미로서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은폐된 굴 속에서 굼벵이 벌 애벌레는 꼬마 기랍잡이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자라납니다.
굴 안이 부산스럽습니다. 구베이벌 애벌레가 굴 안에서 고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꼬마 기랍잡이 유충의 역할은 이제야 끝이 납니다. 이듬해 초여름, 우아한 군뱅이벌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어미 군뱅이벌이 꼬마 기랍잡이 유충의 굴 속에 알을 낳아둔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어리연 잎으로 뒤덮인 한여름 호수. 수면 위를 뛰어다니는 소금쟁이는 세상 천진해 보입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니는 모습이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는 아이 같기도 하죠. 하지만 보기와 달리 소금쟁이는 사나운 육식성 곤충입니다. 소금쟁이의 몸을 살펴볼까요? 날씬한 몸, 두드러진 눈까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몸통에 비해 다리가 무척 깁니다. 이 다리에 수면 생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물의 표면 장력을 극대화하는 잔털의 구조가 몸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전은 소금쟁이도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소금쟁이가 짝짓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짝짓기하는 암수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 구애와 수락의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수면을 활보하는 소금쟁이가 웬일로 몸을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물속에 알을 낳고 있네요. 어미 소금쟁이는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꼼꼼하게 알을 붙여 놓습니다. 덕분에 알은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 빨간 2개의 점은 어린 소금쟁이의 눈입니다. 성질 급한 녀석이 벌써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알에서 갓 나온 어린 소금쟁이는 온몸이 투명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시커먼 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도 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금쟁이가 아니라 벌이네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줄기에 붙은 소금쟁이 알들은 전멸입니다.
반짝이는 더듬이와 빛나는 날개, 크기가 쌀알보다 작은 검정 알벌입니다. 도대체 소금쟁이 알에서 왜 검정 알벌이 나왔을까요? 소금쟁이가 번식하는 시기는 검정 알벌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수컷들은 부지런히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암컷이 물 위로 채 올라오기도 전에 짝짓기를 시도하는 성질 급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짝짓기를 마친 검정 알벌 암컷은 곧장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속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안전한 장소에 알을 낳는 일입니다. 바로 소금쟁이의 알이죠. 앞다리로 소금쟁이 알을 꽉 잡고 산란관을 찔러 넣죠. 이제 어미의 일은 끝입니다. 기생벌은 대체로 몸집이 작습니다. 누군가의 몸에 알을 낳아 키우는 것은 작고 힘없는 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아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검정 알벌의 알은 소금쟁이 알 속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부화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검정 알벌은 평화로운 호수의 무법자일까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호수가는 소금쟁이들로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작은 기생벌을 통해 자연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